대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새 후보들이 파격적으로 부동산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시선으로 한번 파봤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고요. 첫 번째가 이제 4기 신도시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2022년 때 발표했던 것과는 조금은 달라진 게 공급에 좀 초점을 맞췄다는 거. 그래서 4기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건데, 예상되는 위치가 뭐 고양시 화정동, 김포시 고촌읍, 하남시, 성남시 이런 곳들이 후보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발표한 것은 없어요. 다만 추측하기로서는 수도권에 가깝고 기존 3기 신도시보다는 입지가 조금 더 나은 그런 곳들을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최근 언급되는 곳들은 고양 대곡역세권 9,400가구, 의왕 오전 왕곡지 1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 7,000가구 가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택지 개발을 어디를 할 건지 후보지 선정해서 미리 선점해 두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창릉 신도시랑 일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해 있거든요. 일산에 막 킨텍스 있고 방송사들 여러 군데 위치해 있어서 일자리도 꽤 있고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그냥 펜타 역세권에 위치해 있거든요. GTX A 지금 뚫렸죠. 그리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까지 교통의 끝판왕입니다. 그냥 청량리역이 10개인가요? 12개 노선이 지나가게 될 예정인데, 비서울로 쳤을 때 이 정도로 교통망이 발달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곳이고, 두 번째는 김포 고천지구. 여긴 예전부터 말이 나왔던 곳인데 여기도 괜찮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GTX D 이제 뚫릴 예정인데, 사실 D 같은 경우에는 뚫리려면 저는 한 20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DF라인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추진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B도 서울역 지나가는 B도 작년 초에 착공식 열고 올해 6월에 드디어 착공 들어가거든요. 삼성역 지나가는 C는 아직도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B가 사업성이 100%가 안 나오는데 이제서야 드디어 추진이 되고 있는데, C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여도 D부터는 조금 힘들어 보여서 막 엄청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호재가 그래도 엮여 있긴 하니까. 그리고 5호선, 2호선 연장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마고 가깝죠. 그래서 교통이 트리플 역세권으로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일자리 접근성이 좋다라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 언급한 게 250만 가구 공급이었는데 2022년에는 311만 가구였어요. 근데 좀 줄었죠. 250만 가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현실성 있는 공약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자, 김대중 정권 이후로 한번 보시면 그 어떤 정권도 100만 호도 공급 못 했거든요. 김대중 때 47만, 노무현 36만, 이명박 35만, 박근혜 45만, 문재인 때 54만. 아무리 높아도 54만 가구였고요. 이러다가 갑자기 이재명 때 250만이 된다? 자, 이 정부들에서 누구도 공급을 줄이겠다고 안 했었단 말이에요. 다 뭐 공약을 할 때 100만호, 150만호, 200만호 공급하겠다라고 언급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현실에는 뭐 5분의 1, 6분의 1 수준의 공급을 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200만호 이상 공급했을 때는 노태우 정부 때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200만호 공급을 했고요. 공약으로 200만호 했는데 실제로는 더 했습니다. 216만호 공급을 했었고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때 분당, 일산, 그러니까 1기 신도시를 이때 추진했었고요. 10년 안에 주택 500만 채 만들겠다라고도 했었는데, 이게 1기 신도시 초안입니다. 미개발지였던 1기 신도시들을 개발을 해서 수도권에 90만호 공급하고 지방에 110만호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 이 설계한 대로 돼 있죠. 지난 정부 때 한번 볼까요? 그때 270만호 공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인허가 기준으로 봤을 때 2년간 계획한 걸로는 101만호가 됐었어야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 270만호가 1년차 때 뭐 50만호, 2년차 때 60만호, 3년차 때 뭐 60만호 뭐 이런 식으로 나눠놨었어요. 그게 이제 1년차 때 47만호였고 2년차 때 54만호였었거든요. 합치면 101만호죠. 근데 실제로는 63만호가 공급이 됐습니다. 자, 준공 기준으로 볼까요? 역시 2년간 101만호가 됐어야 됐는데 82만호에 그쳤고요. 목표 달성률이 마이너스 38%, 준공 기준으로 마이너스 29%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정부에서도 똑같이 250만, 270만 가구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은 이렇게 어려웠다라는 거. 그러면은 왜 노태우 정부 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렵냐? 그 누구도 왜 할 수 없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뭐 있는데, 노태우 정부 때랑 현재는 뭐 정치 역학, 부동산 시장의 변화, 인구 구조 등의 기인에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불가한 이유가 택지가 부족하거든요.
노태우 정부 때는 그 1기 신도시 쪽이 미개발지거나 아니면 농지 이런 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발할 곳들이 기본적으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곳들을 개발해서 공급을 했으면 됐는데 현재는 뭐 그린벨트나 보전구역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공급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린벨트 푼다고 했을 때도 환경단체에서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서울 내에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노릇이니 쉽게 공급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 집중화에 있습니다. 이때는 출산율도 되게 높았고 한 반에 막 60명, 초등학교 기준으로 뭐 한 반에 60명, 70명 들 정도로 아이들도 되게 많았고 수도권 위주로 발전돼 있거나 뭐 그러지 않았거든요. 지방이 골고루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발전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현재는 청년들이 다 수도권으로 올 정도로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가지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닥쳐 있죠. 그래서 지방을 개발을 하려고 해도 청년들이 남아있질 않고 악순환인 거예요. 일단 뭐 인구가 있어야지 개발을 하는데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인구가 없는 곳을 아파트를 지어봤자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데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지방에 미분양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방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미분양이 나고 건설사 도산하고 그런 게 정해져 있는 미래니까. 현재 악성 미분양 보면 서울 대비해서 몇 배 더 높잖아요. 서울은 거의 없는데 지금 그냥 미분양이 7만 호가 돌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많이 줄은 거예요. 2020년 대비해서.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고, 두 번째는 토지보상비가 예전에는 뭐 어느 정도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현재보단 확실히 저렴했고요. 지금은 이때 대비해서 토지가 몇 배, 몇십 배 올랐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토지 소유주들한테 국가가 살 때 보상비를 엄청나게 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100만 원만 주면 됐었던 거를 지금은 뭐 5천만 원, 1억 줘야지만이 토지 수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그 정도로 돈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이 토지 소유주들 간의 보상비 문제가 커서 과거처럼 엄청나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설가가 상당히 상승했죠. 지금 공공에서도 적자를 볼 정도로 뭐 노무비, 자재비, 인건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공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과거에는 중앙 집권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부가 뭐 하라고 하면 무조건 했어야 됐죠. 근데 지금은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여야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을 손에 잡고 뭘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와 현재는 이렇게 다른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250만 가구를 추진력 있게 성공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걸로 보이시죠? 100만 호 하면 많이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으로는 김문수 후보, 대표적으로 333 청년주택을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나오면 3년, 둘째 아이까지 3년 해가지고 주거비를 9년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량은 총 10만 호 정도 될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일단 매년 혼인 건수가 한 19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만 호 공급해준다고 하는 거면 벌써 절반은 지원은 못 받죠. 그럼 여기서부터 또 얘기가 나올 거예요. 똑같은 혼인을 했는데 나도 신혼부부고 쟤도 신혼부부인데 나는 못 받고 쟤는 받고 이러면은 또 이 똑같은 신혼부부 내에서도 갈라치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게 지금도 이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한시적으로. 근데 역사가 말해주듯이 정부에서 돈을 푼다? 그러면은 월세가 또 그만큼 오르고요. 집값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면요, 집주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가만히 안 있어요. 20만원 그대로 월세를 올리게 되고요.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 전세를 고려하겠죠. 그럼 전세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도 올라갈 거고 이게 매매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럼 결국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층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런 월세 지원들에 대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본인들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 이거 월세 좋다고 받아먹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9년 동안 월세 받아먹는 동안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나 집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9년 뒤에는 언감생심 아예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거. 그리고 GTX 확대를 해서 5대 광역권까지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역시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DEF도 지금 추진 못할 상황이에요.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수도권을 관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안 나와서 입찰에 누구도 참여하지 않는데 지방은 말이 필요 없겠죠. 지금 지방이 아파트 그렇게 공급을 많이 했는데도 미분양인 판국에 지하철 뚫는다고, 지하철이 아니죠, 광역 철도망을 뚫겠다는 건데
지금도 뭐 SRT나 KT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뚫겠다는 거는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죠. 아무튼 국가가 돈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추진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한다고 해요. 이거는 너무 좋죠. 이렇게 해주면. 근데 역시 다소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시행령이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야당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절반 이상을. 그래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폐지 불가하고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도 일명 재초안 너무 좋죠. 할 수 있으면. 근데 역시 법 개정이 필수이기 때문에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근데 과연 해줄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음은 이준석 후보고요. 전반적으로 좀 파격적인 게 많았습니다. 세금에 좀 집중해 있는데 일단은 1인 가구 신혼부부 위주로 24평 공급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4평 이하 구매할 때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시켜준다고 합니다. 매우 좋아요. 결혼 7년 이내인 사람들에게는 취득세랑 양도세를 아예 감면해준다고 해요. 진짜 완전 파격적이죠, 이거는. 게다가 자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으로 상향해준다. 지금 12억이죠. 20억으로 늘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박인 게 뭐냐면 살 때도 팔 때도 세금이 없고 또 갈아타기 해서 살 때 팔 때 또 세금이 없고 그런 식으로 자산 불리기가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자산 형성 관점에서 좋은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리고 또 지주택을 폐지한다라고 했어요. 저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제도죠. 얼마 전에 서울 뭐 어디였었죠? 그 지주택 성공한 단지가 분양가까지 가가지고 완판돼서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성공률이 상당히 낮아요. 문제만 엄청 불거졌었고 이 제도를 폐지한다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새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